냇가에서 소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목동으로 방송하러 갔거든요. 순박한 도시남자 손금주 변호사의 시선이 머무는 곳, 금주의 시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손금주입니다. 순박한 도시남자. 줄이면 순도잖아요. 예, 순도 순도 몇 %세요? 99.9. 어허. 아, 좋습니다. 제가 좀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네. 순도 100%의 손 변호사님이 주목한 뉴스 뭡니까? 그 모 재벌그룹의 회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된 겁니다. 네. 그 부인을 상대로 이제 이혼 소송을 냈는데 네. 이게 첫 번째 소송이 2013년에 제기됐다가 네. 2016년에 대법원에서 패소 네.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근데 다시 2019년에 또 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데. 뭐 너무 집안에 가정사에 관여하시라고. 그렇죠. 사실 뭐 재벌과 이혼하는 거에 뭐 관심 가질 필요는 없는데 이 소송이 이제 그 이혼과 관련해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습니다. 유책? 예, 유책?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상대방한테 이혼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네. 유책주의고 네. 파탄주의는 가정이 파괴돼 있으면 네. 책임이 누구한테 있든 간에 그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네. 허용해주는, 그러니까 제도가 약간 다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민법 840조에서 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네. 이혼 청구를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에는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유책주의를 유지하는 나라일 겁니다. 그 원만한 부부 생활, 가정 네. 생활은 불가능해졌는데 네. 그건 현상은 이미 빚어진 거고. 네네. 근데 그렇게 만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네. 만약에 남자한테 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이혼 소송을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게 유책주의. 네. 근데 실제로 가정 생활이 잘 안 되게 됐으니 네. 누구 책임이냐를 따지지 않고 네. 판단하는 게 파탄주의. 예, 그렇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 법도리들이 이게 좀 한계예요. 법돌이요? 이 사연을 좀 네. 짚어보죠. 이들이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그 회장이 네. 본 부인하고 사이에서 그 3남매를 두고 있습니다. 현 부인. 예, 현 부인하고. 네. 근데 이제 2007년, 2011년 네. 내연녀와 사이에 2명의 혼외자를 낳았고, 바람 피웠구만. 그렇죠. 네. 그리고 2012년부터 이제 별거를 해서 네. 이제 10년 정도 떨어져 살고 있는데요. 네. 그 2013년에 그 첫 이혼 소송했다가 이제 그 패소 확정이 네. 되고 다시 2019년에 이혼 소송을 했는데 네. 지난달에 이제 이 부인이 네. 그 회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네. 1,100억 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같이 제기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 상태, 그러니까 10년이 지나 있고 또 이 회장은 그 부인, 그러니까 내연녀하고 사이에서 결혼도 했어요, 다시. 뭐 법에서 허용하는 결혼은 아니지만 우리는 네.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예 새로 살림을 꾸리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사실은 원래 현 부인, 본 부인과의 가정 관계는 파탄이 돼 있는데 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사실은, 나눠보고 싶습니다. 본 부인, 현 부인이란 말도 안 맞아.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네. 부인이죠. 전 그냥. 부인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부인이잖아요, 그죠? 부인. 예전에는 본처, 뭐 첩 이런 그 개념으로 옛날이니까. 썼는데 지금은 맞지 않는 표현이죠. 근데 이 부인은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았던 거죠. 네. 근데 요 사건에서 문제가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네. 그 부인한테 네. 이제 별거하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이혼을 안 해주니까 이제 생활비도 안 주고 뭐 자동차도 뺏으려고 하고 네. 뭐 집에서 내보내려고 하고 이런 걸 축출 이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가 있거든요.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 보도가 있는데 근데 집도 팔아버리고. 네네. 그러니까 부인이 살고 있는 집도 팔아버리고. 예. 생활비도 끊고. 네. 차도 가져가 예, 버리고. 이랬다는 거 회수하려고 아니에요? 하고 이런 시도를 했다. 아, 이건 우리말로 진짜 야비하다. 네? 그렇죠. 사실 야로하다는 표현이 있어요. 굉장히 그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인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현출이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문제에 네.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는 그러니까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로 가족 관계 유지되고 있을 때 이 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보통은 이 경우에 이제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전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거든요. 네. 부인이나 그 자녀에 대해서 뭐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또 심한 경우에는 살고 있던 집에서 내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그 어렵게 혼자 된 그 부인 입장에서 자식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부부가 살던 집이 있어요. 네. 남편 이름으로 돼 있어요. 네. 근데 남편이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라고 해서 아내를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집에서? 원래 부부 그 권리가 있어요? 바로 쫓아낼 수는 없죠. 그게 말이 돼요? 네. 아마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유가 그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부인한테 그 명도소송 이런 걸 할 수는 없는데 뭐 전세 관계를 정리해 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전세 관계를 정리해 버려 가지고 사실상 집에서 나가게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내보내는 거죠. 어렵게 부부 만드는 관계가 거죠. 있어도 그럴 수 있어요? 부부 관계에 있더라도 내보내는 주체가 남편이 아니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거죠. 전세금 빼고 이제 그 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사실상의 부양을 안 해줘 버리면 예, 이런 경우가 전세 있습니다. 계약자가 남편으로 네, 돼 네. 있으면 일종의 직권남용 아닌가 사기인데. 네, 우리 표현에 야루하다는 말이 있어요. 야루하다요. 천하고 느절하다. 맞아요. 이 사람이 그렇구만 딱 네, 그런 축출요원이라는 개념도 행태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압박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혼 안 해준다고. 네네. 법으로 처벌 안 돼요 이거?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네.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부양 의무라든가 재산 분할이라든가 위자료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데 이혼 전 단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부양 의무 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강제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뭐 남편이 별가고 있는 부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되느냐 이 의무가 법적인 건 아니어가지고 사실상 약간의 무방비 방치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륜이지 그게. 그렇죠. 그러면 그걸 우리 변호사님 무슨 입장이에요? 유책주의, 파탄주의. 저는 파탄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홍상수 감독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에서 우리 사회가 한번 이 가족 관계는 이미 그 부부 사이에서는 금이 가 있고 파탄이 됐고 이 남편 그러니까 홍 감독 같은 경우는 다른 여배우하고 이미 이제 새로운 그 가족 관계를 형성하려고 시도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 이혼을 허용해 줘야 되느냐가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해야 되느냐 가족을 지키는 것이 능사이냐 파탄난 가족에 대해서 그 이혼을 불허하는 것이 능사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748번 쓰시는 분 문자 주셨는데요. 저랑 번호가 한 글자 다르네요. 소장님 불금인데 화가 불같이 나네요. 아, 그렇죠. 불같이 나시죠. 저도 이 내용 보고 엄청 불같이 화가 났는데. 좋아요. 그러면 저 파탄주의가 해줄적으로 가정생활이 불가능하니까 그건 인정하자고요. 네, 네. 그러면 아무 죄 없이 이혼 당하는 사람한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마존의 예. 그 베조스? 네? 베조스죠. 제프 베조스. 그 네, 양반은 맞습니다.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40조를 46조를 줬습니다. 게 재산의 28%를 그럼 이 사람은 줬는데 재산의 반이라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혼할 때 있잖아요.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서 인색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사실은 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책주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혼을 할 때 위자료를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위자료 상한이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위자료. 예, 예. 재산 분할은. 재산 분할은 이제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나누긴 하는데 이 재산 분할의 정도도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무조건 반반하면 안 되나? 그런 나라도 있어요. 유럽에 이제 무조건 반반 해서 나누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남자가 결혼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이혼할 때 재산을 거의 반씩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이혼했을 때 그런 재산 정리 문제가 약간 그 남성 위주 또는 재산을 가진 자 맞아요.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이 모 회장이라는 분도 아마 재산을 반반으로 나눠야 된다 이혼할 경우 그랬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렇죠. 못했겠죠. 아마 그리고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요. 뒤에 코너에 박혜선 대표가 시간 잠깐 그렇죠. 뺏는다 맨날 뭐라 그러니까 네네. 마무리 좀 오늘은 해주세요. 그 정도. 무조건 이미 가족관계가 파탄난 상태에서 유지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 돼야 된다. 여성 배우자 입장에서 또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 입장에서 이혼을 하고 경제적 급부를 상대방으로서 받으면서 자기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자. 그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